시작합시다. 우리가 이제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집합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의가 생각보다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연산들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집합이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정의부터 적어봅시다. 이게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이제 내가 항상 드는 예시거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잠깐만. 시대가 변했으니까 내가 아는 연예인들이랑 너희가 아는 연예인들이랑 다르네. 좀 잘생긴 연예인 좀 대봐. 누가 잘생겼어? 잘생긴 연예인 누가 잘생겼어요? 없어? 몰라? 누구? 정재훈? 정세현? 재현? 정재현. 내가 나중에 찾아볼게. 아인가 어인가? 또 누구 있어요? 없어? 모르냐? 없어? 그럼 내가 알잖냐? 그거 아닌 것 같아? 어머, 이렇게 반론이 나오잖냐? 반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밥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잘생긴 사람. 아니, 뭘 연예인이야.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완벽하잖냐? 이목구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잘생긴. 아무튼,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집합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건 집합이 아니야. 왜? 저렇게 반론이 나오면 안 돼. 명확하지 않잖냐? 그래?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봐봐. 이렇게는 줄 수 있어. 민윤호, 박동주, 김종민,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 김준호, 정지수, 오야, 오. 정지수. 갑자기. 문지연. 실장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있단 말이다. 개인정보냐? 아무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떤 모임이다 라고 명확히 구분 지어줄 수 있지. 하이퍼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이 집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은 안 돼. 아까 말했듯이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은 분명히 나한테는 내가 포함돼. 근데 민결이한테는 포함되지 않거든. 저렇게 나쁜 친구. 나 좀 차별하거든. 이제부터 차별할 거예요. 고마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애매한 것들은 안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합이다 집합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방금 전에 이거 지워버렸잖냐. 이렇게 이제 하이퍼쌤이라는 집합이 있었단 말이다. 그럼 이 집합의 이 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들을 원소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원소는 이제 이거 그냥 적어보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원소다라는 것은 이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예요.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게 이제 봐봐. 이 A라는 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A라는 집합을 원소 A, B,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B, C. 지금, 집합을 대부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요. 오케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이것을 나타내는, 왜 모이기지? 모임. 집합을 나타내는 문자는 대부분 대문자로 나타내거든? 무조건 대문자로 나타내는 건 아니야. 근데 이 대부분을 대문자로 나타내겠다라는 거고, 원소로 나타내는 것은 뭐든 다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을 소문자로 나타냅니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 집합 A 안에 A, B, C라는 원소가 들어있잖냐? 그래요? 집합 A라는 집합에 A, B, C가 원소로 들어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A는 집합 A의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호로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소를 영어로 엘리먼트라고 해요. 그런가? 맞지? 오케이. 그 이에서 가져온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 모양이 그 이에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D라는 것은, D는 A의 원소가 아니잖냐?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거잖냐? 이렇게 이제 원소가 아닌 것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이렇게 아니다 라고 나타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기호를 배운 거야. 이 스몰 a가 이 스몰 a라는 원소가 이 집합 A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제 3개짜리로 나타낼 수 있고, 이처럼. 그리고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끄서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용어는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소들을 통해서 나타낼 거 아니냐? 그지? 원소들을 통해 나타낼 건데,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근데 원소 나열법이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집합으로 나타내려고 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A라는 집합을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이렇게 이 대상을 기호로 이 중괄호로 나타내 준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모든 원소를 이 중괄호에 나열하는 거.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나열하는 건데,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옆으로 좀 옮길게요. 이거에 대한 성질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많은 것을 땡땡땡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더라라는 거거든.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집합 A라는 것을 땡땡땡을 이용해서 1, 2, 3 하고 땡땡땡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원소들을 줄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어떤 것들도 있냐면, 이거 이제 다른 집합을 가져올게요. B라는 집합을 가져왔는데 1, 2라고 이렇게 적나. 2, 1이라고 적나. 이 집합은 똑같은 집합이에요. 오케이?
왜?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거 바꿔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너희들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거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건 이제 기호로만 할게요. 1, 1 똑같은 원소를 두 번 적을 수 없어요. 오케이? 하나의 집합 안에 똑같은 원소를 두 개 집어넣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이거는 허락되지 않는 표기법이에요. 알겠지? 똑같은 원소를 두 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혹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하고 A라고 집합을 이렇게 쓸 수 있잖냐? 이 숫자를, 문자로 표현한 거야, A라고. 그러면 A는 뭐가 될 수 없어요? 1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 안에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는 이 똑같은 것을 두 번 쓸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이게 너희들이 지금 문제 풀 때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거든, 이게. 근데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 다음 봐봅시다.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봐봐. 이거 이제 땡땡땡에서 나타내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속하는 모든 원소가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서 나타내는 방법. 오, 조건 제시법이야? 조건으로 제시하여 적자. 이렇게 하자. 조건으로 제시하여. 그러면 위에서 나타낸 이 A라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거인 X는 이거인 자연수예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좀 바꾸면 내 욕할 거지. X는 이라고 적을게요. 오케이? 왜 너희도 똑같이 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조건 제시법인데 조건 제시법은 항상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앞에는 원소가 적히고 뒤에는 조건이 적혀요.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모든 방법은 앞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원소의 형태가 적혀 있고 원소 여기서는 X잖냐? 여기서는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X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이 조건 제시법이 일반적으로 원소의 형태고 뒤에 이 형태에 대한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게 이 조건 제시법이에요. 오케이?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또 나타내 볼 거야.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게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 조건으로 밑에 X는 어디? 원소의 형태, 조건. 글씨를 내가 너무 못 썼어? 미안. 집합에 속하는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썼구나. 반성할게요. 집합에
마음이 아프다. 속, 하, 는. 연습해 올게요. 너희들이 알아먹어.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그림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여기 안에 1, 2, 3, 4, 5, 6, 7, 8, 9, 10 여기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어줄 수 있으면 얘가 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집합을 이렇게 이 그림으로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거 있잖냐, 사실 너희들이 이걸 가장 많이 쓸지도 몰라. 문제를 풀 때 그림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예제 1번부터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예제 1번을 봤더니 다음 집합의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제 조건이 이 원소의 형태가 되는 거고, 얘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플러스 B의 합으로서 나타내는데, A는 A의 원소, B는 B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A는 1, 2, 3이고 B는 2, 3, 4니까 얘가 1, 2, 3이고 얘가 2, 4, 6이니까 더해보면 되는 거잖냐. 맨 처음에 1, 2 더하면 뭐가 나와요? 3이 나와요. 그렇지? 1, 4 더하면 5가 나와요. 1, 6 더하면 7이 나오거든. 다시 또 해봤어. 2, 2 더하면 4 나오고, 2, 4 더하면 6이 나오고, 2, 6을 더하면 8이 나와요. 그 다음 3, 2 더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 5가 나오거든. 근데 이 5는 앞에 있네요. 그렇지? 또 적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원소를 중복돼서 적을 수가 없어. 뭐 또 7도 안 되지? 7도 이것도 안 돼.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다?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소 나열법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Q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Q는 이렇게 되겠지. 이거 또 곱해봐. 1, 2 곱하면 2, 1, 4  kop하면 4, 1, 6 곱하면 6. 그지? 2, 2 곱하면 4인데 얘는 있네. 2, 4 곱하면 8, 2, 6 곱하면 12. 이제 빨리 해도 되지? 3, 2 곱하면 6, 3, 4 곱하면 12, 3, 6 곱하면 1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곱해서 처리하는 것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러한 예시 말고도 다른 예시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합 2n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n은 5 이하의 자연수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이 5 이하의 자연수니까 n에다가 1, 2, 3, 4, 5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거잖냐? 여기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으면 이것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봤더니 1 넣었더니 3, 2 넣었더니 5, 3 넣었더니 7, 4 넣었더니 9, 5 넣었더니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조건제시법이랑 이 원소나열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이 수직선에 나타내어 있는 점들도 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점들이 있냐면 이거야. 4부터 7.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모르는 친구들 있지 않냐. 여기 뭐야? 반항해 보이네 얘가. 기분 나쁘게. 이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집합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내던 거 있잖냐. 이것을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얘를 기호로 나타내면, 얘를 이제 집합에 대한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들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는 4보다 더 크거나 같고 7보다 더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x는 이라는 말 좀 생략 좀 할게. 알겠지? 원래 적어야 되는데 x는 여기 앞에 x가 필요해.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무엇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사실 집합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어떤 두 가지를 연결짓고 싶거든? 어떤 두 가지를 연결짓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집합과 집합이 있으면 연결짓기가 좀 쉽지 않냐? 여기는 원소들을 가지고 여기를 원소로 연결시킬 거 아니야? 이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집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연결짓는 게 뭐냐면 함수예요. 오케이? 그 연결짓는 게 함수야. 그래서 이 다음 단어는 함수라는 단어이거든? 그러니까 함수 전에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보자. 이제는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제 집합의 형태가 어떤 형태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배워볼 거야. 그러니까 집합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 나눠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에 따라 나눠진다라는 것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경우 있고, 별로 없는 경우 있잖냐. 조금밖에 없는 경우. 조금도 애매한가? 아무튼 몇 개 없는 경우도 있잖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을 이 두 가지의 종류로 크게 나누는데, 무한집합이랑 유한집합으로 나눠요. 이제 내일도 이제 한문을 알 거니까 없을 무구리 한 개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개가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는 무수히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내가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언제 노파심이 생길까봐 얘기하는데, 내 시험 볼 때 막 이렇게 적어주는 부분들 다 한글로 쳐서 주잖냐. 가끔 그냥 쌩 주기도 하는데, 근데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내가 한글로 쳐서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유한집합, 무한집합 뒤에는 써야겠지만 아무튼 뭐예요?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요? 유한계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면 유한집합 중에 특이한 집합이 하나 있거든? 그 집합은 뭐냐면, 이 집합 안에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경우, 원소가 만 개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공집합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원소 개수가 빵개 0개인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뭐냐면 얘를 파이라고 읽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중괄호로 나타내는데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잖냐. 오케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파이, 이거 읽을 때 파이라고 읽어. 파이, 동그라미하고 짝 끊는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이 유한집합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이 유한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세줄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이제 집합 A가 유한집합이야. 그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예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어떤 기호로 나타내 주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N, A. 당연히 이 N은 넘버겠지. 그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NA.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앞에 있는 이 문제에서, 이 문제. A라는 게 1부터 10까지 있었잖냐?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여기도 똑같이 A인가? NA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봐봅시다. 봐봤더니 조건 이걸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이제 이것을 만족한데 새로운 기호들이 등장했잖냐. X가 A의 원소이면 X분의 15도 A의 원소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A가 공집합이 아닌이라는 얘기가 있지. 공집합이 아닌. 원소가 빵개인 경우가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거잖냐. 그러면 우리가 A의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잖냐. 그러면 X는 뭐가 될 수 있어요? 15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15의 약수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15가 A에 포함돼야 되지. 그러지? 3도 되겠지? A가 3이면 5가 A에 포함돼야 돼요? 그건 나머지는 어차피 다 똑같네. 5면 3이고 15면 1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쌍을 이루어야 됩니다. 1하고 15랑 3하고 5가 쌍을 이루어서 집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뭐하고 뭐가 있는 경우? 1하고 15만 있는 경우.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하지. 1이 들어가면 15 들어가고 15가 들어가면 1 들어가잖냐? 그래서 이거 집합 A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3, 5가 들어가는 경우도 되겠네요. 그 다음 1, 3, 5, 15 이 4개가 모두 다 들어가는 경우도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의 개수는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만 쉬었다 합시다.